로보락에서 최고급 로봇 청소기가 나왔다고 해서 전작과 비교해보려고 이렇게 극한의 세트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전작인 S7 Max V 울트라가 청소한 카페트고요. 이게 듀얼 롤러 메인 브러쉬가 적용된 SA 프로 울트라가 청소한 카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로보락 로봇 청소기를 4년 넘게 써온 실사용자로서 신제품 S8 프로 울트라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봤어요. 저 전작인 S7 Max V 울트라를 수백 번 사용해보면서 솔직히 아쉬운 점이 좀 있었는데 이번 S8 프로 울트라는 그런 아쉬운 점을 거의 다 개선하고 기능도 더 늘어나고 성능도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가격까지 잘 나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전작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번 로보락 S8 프로 울트라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도크예요. 전작인 로보락 S7 Max V 울트라는 국내에는 검정색 단일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로보락 S8 프로 울트라는 화이트 색상 단일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S7 Max V 울트라 출시했을 때도 화이트가 국내에 안 나온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얘는 그런 의견을 반영했는지 이번에 국내에서는 화이트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물통이 예전에는 개별 물통이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되는 타입이었다며 이제 이렇게 일체형 커버에 개별 물통이 뒤에 숨겨져 있고 전체적으로 도크 크기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니라 실용성이 되게 좋아졌어요. 전작에서는 물통에 물을 넣거나 뺄 때 진짜 왜 이렇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손잡이를 올려서 물통을 꺼내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전작에서는 물통 뚜껑을 열려면 들고 있던 손잡이를 다시 내린 다음에 뚜껑을 열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번 S8 프로 울트라는 손잡이를 들고 있는 채로 손잡이와 뚜껑을 같이 잡고 바로 물을 채워 넣거나 물을 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물 넣고 빼기가 진짜 쉬워졌어요. 물론 이렇게 바뀌면 오수통 같은 경우에는 안에 가끔 청소할 때 예전보다 입구가 좁아져서 청소할 때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전 이 S7 Max V 울트라 쓰다가 여기로 넘어왔을 때 처음에 이 물통 디자인 바뀐 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로보락 S8 프로 울트라에서 전작과 비교했을 때 도크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열풍 모듈입니다. 예전엔 이렇게 열풍 건조 모듈을 따로 사서 달아줘야 됐다면 이제 열풍 건조 모듈이 안에 내장되었고 기능도 더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전작의 열풍 건조 모듈을 자세히 보면 측면에 있는 이 열풍 건조 모듈에서 나온 열이 도크 앞쪽에 있는 이 부분에 별도 구멍을 통해서 열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냥 로봇 청소기에 걸레에 물기를 말리는 데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풍 건조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면 앞쪽만 온도가 높죠.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가 아니라 이런 접촉식 온도계로 앞쪽에 열풍 건조가 일어나는 온도하고 안쪽의 온도를 같이 측정해보니까 이렇게 앞쪽은 한 40도인데 안쪽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걸레를 세척하는 독의 가장 더러운 부분인 안쪽에는 열풍이 따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 세균이 번식하거나 냄새가 날 수 있었는데 근데 S8 프로 울트라는요, 열풍 건조 모듈이 도크 안에 있는데 앞쪽에서 열풍이 나오는 건 기본이고요. 안에 있는 물걸레 청소하는 이곳까지도 열을 가해줘서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면 뒤쪽 다 온도가 되게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접촉식 온도계로 측정을 해보니까 물걸레가 있는 쪽뿐만 아니라 안쪽 도크 온도도 꽤나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작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전기요금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소비 전력도 한번 측정해봤거든요. 열풍 건조할 때 전작의 소비 전력은 35에서 40W였는데 S8 프로 울트라는 약 90W가 나왔어요. 40W가 보통 선풍기 한 대의 소비 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풍기 한 대에서 선풍기 2대 정도로 소비 전력이 그 정도 늘어난 거라 그냥 둘 다 소비 전력은 정말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요건 조금 소소한 차이인데 전작에서는 이렇게 외부에 있는 건조 모듈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열풍 건조를 원할 때 바로바로 눌러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에 내장되면서 그런 물리 버튼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대신 앱에서 이렇게 건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것도 소소한 차이네요. 소음이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음이 오히려 전보다 줄어들었어요. 사실 둘 다 너무 조용해서 데시벨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로보락 S8 프로 울트라가 좀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열풍 건조 모듈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는 게 줄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한 1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들으면 S8 프로 울트라가 소음이 더 적습니다. 그럼 도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 좀 알아봤고 이제 이 본체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앞쪽에 원래 이렇게 이런 물통이 따로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물통이 이렇게 분리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물통이 어디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설마 물걸레 청소하다가 걸레에 물이 마르면 매번 도크로 돌아가가지고 물을 채워줘야 되나? 라는 걱정이 좀 들었는데 전작에서도 여기 있는 물걸레를 떼어내면 물통에 있는 물을 걸레 쪽으로 뿌려주는 노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S8 프로 울트라도 여기 이렇게 노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 지금 분리는 안 되지만 안쪽에 물통이 내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내부에 물통 청소 자주 안 해줘도 되나? 라는 걱정이 좀 되긴 되네요. 사실 양심 고백하자면 저는 이거 제품을 수백 번 돌리는 동안 이 앞에 있는 물통 청소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로보락 측에도 이거 문의해보니까 이거 내부
내부에 곰팡이나 세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이거 청소하는 분들도 거의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출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외관에 봤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앞부분에 있는 카메라입니다. S7 Max V 울트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을 인식하는 RGB 카메라를 이용하는데, 이게 있으면 이렇게 원격 사용 시 카메라로 영상을 볼 수 있긴 하지만 빛이 어두울 때 얘가 사물의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LED 조명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S8 프로 울트라는 RGB 카메라 대신에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사물 인식을 잘하기 때문에 따로 LED 조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는 측면에서 이 적외선 카메라가 RGB 카메라보다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인식할 때 이렇게 S7 Max V 울트라처럼 LED 플래시를 이용하게 되면 금속과 같이 빛을 되게 많이 반사하는 물질이 앞에 있으면 그걸 제대로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바닥에 있는 이 빛이 반사되는 쇠로 된 콘센트를 이 S7 Max V 울트라가 야간에 청소할 때 자꾸 여기에 플래시 비쳐가지고 제대로 인식 못해서 그런지 자꾸 걸리고 그래가지고 저는 앱에서 이 부분을 따로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줘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S8 프로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금지구역으로 설정 안 해줘도 알아서 되게 잘 비켜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카메라가 RGB 카메라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바뀌면서 이 카메라로 우리가 영상을 찍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장애물 인식 능력이, 특히 야간 청소 시의 장애물 인식 능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이제 좀 아랫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에 롤러가 하나에서 이렇게 두 개로 바뀌었죠. 그리고 최대 흡입력이 5100에서 6000으로 더 올라갔어요. 사실 S7 Max V 울트라의 흡입력도 낮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흡입력도 늘어나고 브러쉬가 싱글에서 듀얼 롤러 메인 브러쉬로 바뀌면서 가장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카페트 청소 능력이 정말 좋았다는 겁니다. 이 듀얼 롤러 브러쉬를 자세히 보면 이 롤러 부분의 날개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트 사이사이에 있는 먼지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안쪽으로 퍼올리기에 특화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실 전작에서 뭐 바닥 청소할 때는 되게 좋긴 한데 카페트 청소할 때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런 게 되게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이게 단순히 말로만 개선됐다 하면 체감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세트장을 한번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똑같은 머리카락이나 이런저런 먼지를 놓고 어느 게 더 흡입이 잘 되나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청소 능력에서 이번 S8 프로 울트라가 훨씬 더 뛰어났어요. S8 프로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자리에서 과자 부스러기나 머리카락이 이렇게 눈에 띄게 없어지는 게 보이는데, S7 Max V 울트라는 청소가 되긴 되는데 확실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머리카락이나 과자 부스러기가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S7 Max V 울트라는 청소가 아직 다 끝나 보이지도 않았는데 청소가 다 끝났다고 하고 이렇게 도크로 돌아갔고, S8 프로 울트라는 조금 더 청소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가까이서 비교해보니까 S8 프로 울트라는 과자 부스러기는 진짜 하나도 안 보였고요. 머리카락은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생각보다 진짜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반면 S7 Max V 울트라는 보시는 것처럼 머리카락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 과자 부스러기도 좀 많이 남아있었어요. 사실 제가 카페트를 너무 심하게 오염시켜서 이렇게 S7 Max V 울트라처럼 과자 부스러기가 남는 건 사실 당연한 결과였어요. 근데 S8 프로 울트라는 이렇게 심하게 오염을 시켰는데 저렇게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머리카락이나 털 청소를 많이 하게 되면 여기 브러쉬 끝부분에 머리카락이 좀 낄 수밖에 없는데 S8 프로 울트라는 이걸 당기기만 하면 이렇게 쉽게 빠져서 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전작 같은 경우에는 이걸 빼고 꽂으려면 홈에 맞춰서 꽂고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별도로 하나 더 이렇게 얹어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회전축에 머리카락 같은 게 걸려도 빼고 꽂는 게 너무 편리해져가지고 유지 보수 기능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흡입력이랑 브러쉬 개수 외에도 이 부분에서도 좋아진 게 있는데, 바닥을 청소할 때 물걸레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카페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위로 쫙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안에 있는 브러쉬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물걸레와 브러쉬 둘 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듀얼 오토 리프팅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걸레 전용 모드를 사용하거나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끝나고 도크로 돌아갈 때 브러쉬가 살짝 떠가지고 원래 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브러쉬에 더러운 게 만약에 남아있다 그러면 그게 바닥을 오염시키지 않고 이렇게 도구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이렇게 더러운 뭐 주스라든지 뭔가 이렇게 흘려져 있다, 근데 로봇 청소기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 부분을 청소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브러쉬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좀 많이 묻어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걸레 부분에만 온전히 묻혀가지고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브러쉬 부분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물걸레 전용 모드를 좀 자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카페트 청소할 때 이 물걸레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리프팅되는 오토 리프팅 시스템의 높이는 약 5mm 정도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그 말은 카페트의 종류에 따라서 이 물걸레가 카페트에 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털의 높이가 낮은 단목 카펫은 이렇게 한 5mm 정도 들어올리면 물기가 전혀 안 묻긴 하지만, 이렇게 털 길이가 긴 카펫은 걸레를 들어올려도 물기가 묻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의 걸레에 만약에 막 더러운 것들이 막 묻어있는 상태인데 하얀 카페트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카페트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보락에서는 카페트를 발견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알아서 청소하게 할 건지 아니면 카페트를 회피할 건지 무시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털이 긴 카페트에서 어떻게 활용하게 되면 이걸 좀 제대로 청소할 수 있을까? 이번에 카페트 청소 되게 좋아졌는데 이걸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생각하다가 좋은 방법을 알아냈어요. 지금 보이는 게 제 사무실이에요. 이렇게 빗금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카페트 영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카페트 영역도 매일 청소를 했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에 물은 안 묻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물걸레 청소를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로봇 청소기 사용하시면 저는 여기 있는 예약 청소 기능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매일 아침 6시 반에는요 정확히 여기 있는 카페트 부분에 물걸레 하지 말고 진공 청소 모드로 최대한 정밀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맥스 플러스 모드로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침에 이 부분 청소하러 갈 때는 걸레에 물을 묻히지 않은 채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30분 후에는요 이렇게 먼지 청소가 끝난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에는 물걸레 청소까지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페트 부분에는 물을 묻히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카페트 청소가 끝나면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물을 묻혀가지고 사무실 나머지 부분을 물걸레하고 흡입 청소를 동시에 하는 거. 요렇게 하니까 카페트 업그레이드 능력도 그대로 쓰면서 물걸레로 바닥까지 깨끗하게 다 닦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방이 다 다른 방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하나의 그냥 넓은 공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장소를 좀 분리해 준 거예요. 진짜 로보락 앱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진짜 직관적으로 편하게 방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지도 수정을 누른 다음에 방 편집을 눌러요. 그리고 분할을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을 하나 더 분할시켜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수했다면 합병을 누르고 이렇게 두 개의 방을 누르면 이렇게 방을 바로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엔 단순히 어느 구역을 청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금지 구역 설정하는 정도가 기본적인 앱이었다면 이제는 방도 나누고 이렇게 예약 청소를 할 때 구역마다 다르게 세팅해서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편리합니다. 카페트 있는 분들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설정 참고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좀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닥을 닦을 때 쓰는 이 물걸레도 전작보다 이번에 훨씬 더 좋아졌어요. 얼마나 좋아졌냐면 또 2배가 좋아졌어요. 청소 능력이 2배가 좋아졌다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1분에 3000번씩 이렇게 진동하는 진동 모듈이 원래는 1개에서 또 2배로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바닥을 누르는 힘은 여전히 6N이지만 바닥을 훨씬 더 깨끗하게 빡빡 닦게 됐어요. 이걸 비교해보려고 먼저 로봇 청소기 앞에 커피를 이렇게 쏟고요. 그리고 조금 더 끈적거리는 콜라를 쏟은 다음에 이걸 말렸습니다. 그리고 다 마르고 나서 이렇게 핫소스까지 좀 뿌렸어요. 그래서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잔혹한 세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걸레 전용 모드로 이렇게 물걸레 청소 능력을 비교해봤는데 둘 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청소가 잘 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S7 맥스V 울트라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얼룩 같은 게 군데군데 조금씩 남아 있었어요. 근데 로보락 S8 프로 울트라는 앞부분에 조금 얼룩이 남아있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깨끗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얼룩들도 손으로 이렇게 빡빡 문질러도 안 닦일 정도로 굉장히 강한 얼룩이었거든요. 그래서 물걸레는 앞서 보여드린 흡입력만큼 엄청나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조금 더 좋아진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면 로보락 S8 프로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열풍 건조도 이제 듀얼 열풍 건조 모듈이라고 해서 2배가 됐고요. 이 메인 브러쉬도 원래 1개에서 2배로 듀얼 롤러 메인 브러쉬가 됐고요. 그리고 물걸레의 진동 모듈도 싱글에서 듀얼로 2배가 됐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물걸레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싱글 리프트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둘 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듀얼 오토 리프팅으로 좀 좋다고 하는 건 전부 다 듀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묶고 더블로 간 거예요. 확실히 이번 S8 프로 울트라는 전작보다 먼지 흡입 능력, 그 중에서 특히 카페트 처리 능력, 그리고 장애물 회피 능력, 물걸레 능력, 도크 편의성까지 진짜 원래도 잘 만들었던 S7 맥스V 울트라에서 아쉬운 점들을 거의 다 개선해가지고 정말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소프트웨어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도 재밌는 기능이 몇 개 더 있으니까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봇 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하려고 할 때 조금 더 물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또는 조금 더 흡입력이 강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여기는 이 버튼을 눌러서 청소할 때 물걸레의 강도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청소할 때 흡입력도 이렇게 세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 청소를 누르면 제가 원하는 방마다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할 건지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특정 구역에 물을 쏟아가지고 그 부분만 물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여기에서 구역을 누른 다음에 그 부위를 이렇게 설정하고 청소를 시키면 여기 이 부분만 청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보락은 이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이 앱에도
TUV 보안 인증까지 받아서 소프트웨어 기능뿐만 아니라 보안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할 때 물걸레를 얼마나 세척을 자주 하냐, 그리고 세척을 할 때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물걸레 세척 모드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먼지통 비움이나 건조 시간도 상세히 조절 가능한 거 보면 가끔 이렇게 하드웨어를 정말 잘 만드는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잘 못 만들어가지고 아쉬운 적이 좀 가끔 있는 회사들 많잖아요. 근데 로보락은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진짜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 로보락이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로 한 타이틀을 괜히 얻은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면, 여기 음성 제어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면 뭐 구글 홈이나 구글 어시스턴트, 알렉사, 그러면 아이폰이면 뭐 시리를 지원하는 애플홈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로봇 청소기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갤럭시 스마트폰 쓰는 입장에서 삼성 스마트띵스랑도 좀 연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작과 비교했을 때 이번 S8 프로 울트라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안 나 보였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진짜 많은 부분이 좋아져서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을 것 같아, 막 200만 원 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드셨을 거예요. 실제로 얘 해외 출고가를 보면 1,500달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얘 국내 정식 출고가가 169만 원으로 생각보다 가격이 거의 안 올랐어요. 전작의 출고가가 159만 원으로 그것만 따지고 보면 한 10만 원 올랐잖아요. 근데 전작에서는 열풍 건조 키트를 따로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엔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고 기능도 되게 많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가격이 10만 원 정도 오른 거면은 오히려 가격이 저는 업데이트 된 거 다 따졌을 때 거의 안 오른 것 같아요. 가격 책정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69만 원이라는 게 출고가잖아요. 그래서 할인 행사로 받으면 더 저렴하게 살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진짜 할인 행사 얼마 들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전 아직까지 출고가만 받고 행사가를 듣지 못해가지고 그냥 궁금하다로밖에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로봇 청소기 두 개는 로보락에서 만든 가장 상위 모델이잖아요.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여기 있는 로보락 S7 맥스 V 울트라나 여기 있는 S8 프로 울트라 같은 최상위 제품 말고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플러스 제품이나 아니면 그냥 노멀 모델도 있거든요. 그냥 로보락 S8, 로보락 S8 플러스, 그리고 로보락 S8 프로 울트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펙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최단급 모델에서도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플러스 모델이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원래 S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카메라나 뭐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S8 플러스에서는 적외선 카메라도 들어가고, 그래서 장애물 회피 기능이 향상되었죠. 그리고 흡입력도 진짜 너무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보시는 이 듀얼 롤러도 플러스 모델에도 들어가서 꼭 최상급 모델이 필요 없다면 플러스 모델도 할인 행사가 꽤나 잘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것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품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제품 자세히 리뷰해서 분석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로보락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저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전작과 비교해서 별로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좋은 얘기를 못 해드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가격은 또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저 못하겠어요 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로보락에서 제품에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라,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도 자세히 알려드리겠다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제품을 분석해봤는데 로보락에서 알려주신 것보다 제가 분석하면서 진짜 차이 나는 부분을 많이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좀 신나게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물통 업그레이드 된 거랑 열풍 건조 모듈이 업그레이드 된 거랑 카페트 청소 능력도 대박이고 가격 책정까지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저 이거 분석하면서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다만 이제 취향에 따라서 블랙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국내에는 화이트만 출시된다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 아마 요즘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블랙보다는 화이트 색상의 존재감이 조금 더 덜 튀다 보니까 이번에 화이트 색상 환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열심히 만들었는데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